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2006년 대비 그 공부 방법 설명에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자, 이 동영상은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한 해 동안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북수영 카페 그 교재와 그 다음에 북수영 서포트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벤트 차원에서 제가 요번에 22년 개정교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22년 개정교과서 한국사 파일을 드릴게요. 한 8종인가 9종 정도 되고 있는데 이렇게 드릴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번호 2개를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인증번호 2개를 얘기하면 그 밑에다가 비밀 댓글로 이렇게 이제 인증번호 댓글 그 번호를 적어주시면 제가 이제 비밀번호를 이렇게 다운받아 볼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증번호 달 때는 노출시키면 안 되겠죠. 예. 꼭 그 밑에 자물쇠 표시를 해서 비밀 댓글로 이렇게 좀 해서 좀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번 연도 기출문제 문항을 좀 볼게요. 제가 이제 요걸 크게 네 개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그 기출 주제와 기본서, 교과서 다독 유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듣보잡 같은 문제들, 그 다음에 역교는 추론 이런 문제도 이렇게 네 개 부분으로 나눴거든요. 물론 이 분류 기준은 제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듣고 흘리시면 돼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보니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작년하고 재작년보다 훨씬 더 낮아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게 쉽게 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중국사, 특히 중국 근현대사 문제에서 작년에 쿠링무역을 냈던 그런 교수님이 두 번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어갖고 되게 긴장을 했는데 문제를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 예.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왔다. 물론 이제 틀라고 낸 문제도 있긴 있지만 어차피 그거는 어차피 이제 예의상 틀려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 주제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거의 이제 40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뭐 기본서나 교과서를 다독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풀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희성비라고 하죠. 시간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 논문이나 이런 듣보잡 같은 그 문제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 특징이 뭐냐면 작년에 역교는 초등 문제도 좀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역교는 초등 문제도 없어. 역교는 보면 그냥 그만해. 물론 이제 교과서 쓰라는 그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어디 듣보잡 같은 문제도 있긴 했지만 되게 보면 이제 기출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뭐 총괄이라든지 총괄학습의 장점 쓰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뭐 기출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쉬웠다. 그러면 내년에도 쉬울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도 이제 올해 시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올해 갔죠? 올해 내년에 작년에 시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올해 26년도 본 분들이잖아요. 장담 못 해드려. 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인공 추세가 없어. 그래서 뭐 1, 2년 쉬었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뭐 그냥 평타로 나올 수 있고 왔다 갔다 해. 내가 한번 속된 말로 그냥 지면 안 돼. 못 되거든요. 그냥 지 꼴린 대로 내는 거야. 출제자가. 그래서 요걸 올해 쉬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 수준이 나올 거다라는 그것은 버리셔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모든 유형의 어떤 난이도의 유형에 대비를 해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냥 올해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이제 기출 분석할 때 그 관련된 내용을 골라서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죠. 요 정도 선에서 하시면 되는데 올해를 이제 이렇게 시험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해갖고 쉽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 물론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 재작년이나 그렇게 해갖고 더 어렵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4, 5년 동안 어떤 문제 추이를 보고 그래서 맞게 다양한 유형에 맞게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합격에 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분석은 제가 이제
따로 2월 말 때 해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올해 추세가 어땠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죠.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이제 인구 서적 속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것도 제 주관적인 거지만 되게 이제 5, 6년 동안의 추세, 그걸 이제 보고 제가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인구 서적들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 근데 몇 개 그 서적들은 이제 뭐냐면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올해는 약간 바뀐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년 개정교과서 있죠. 요게 이제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뭐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제 실시를 하잖아요. 한국사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 대비해갖고 좀 공부를 해주실 분도 있고, 뒤에 이제 역경험 같은 게 첫 걸음 같은 건데, 제가 이제 첫걸음 나왔을 때 이게 필독서를 정해놨어. 근데 후에 보니까 안 나온 거야. 작년에도 안 나왔죠. 2년 연속 안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좀 약간 떨어지죠. 그래서 이 중요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적으로 이렇게 조정한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예언이 아니라 예측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종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 거지 제가 뭐 앞날을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국수학과 선생님 왜 앞에 이거 나왔는데 첫걸음 공부 안 했는데 첫걸음 나왔지 않냐? 요대. 그러면 그게 제가 이제 그거는 뭐냐, 그 책임을 못 지죠. 왜냐면 저는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예언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럴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뭐 이게 안 나올 거라 생각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와버리면 제가 이제 뭐 책임질 부분 아니죠.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대부분은 예측을 하기 때문에 확률상은 그렇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인구 서적을 이제 보겠습니다. 역교론에서는 크게 이제 뭐 크게 달라지는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요건 보셔야 돼. 남색 책, 녹색 책, 파란 책. 어떤 분은 이제 파란 책은 건너뛴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요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파란 책이 요 남색 책과 녹색 책 기본이 된 책이고 가끔마다 파란 책이 나와 있는 내용들만 나오는 게 있어요. 뭐 탐구학습이라든지 사료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고 요번에 꼭 봐야 되는 게 22년 개정교육과정이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보니까 개정교육과정이 문제 비중이 제가 보니까 6점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높아. 아마 이제 개정교육과정 초입이니까 그것을 이제 맞춰서 이제 좀 점수 비중을 높인 것 같아. 보통 2점, 많아봤자 4점이거든요. 교육과정 부분은.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럼 예전 교육과정은 이제, 안 봐도 되냐? 뭐 딱, 그 확률적으로 이제 말하는 좀 안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요번에 보면 이제 그 3차 교육과정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기초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7차 교육과정 이전의 교육과정은 기초에 나온 교육과정은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뭐 교수 요목기라든지 3차 교육과정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발제독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꼭 그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볼 필요 없고 기초에 나온 들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평가책 같은 경우 있죠. 이 평가책은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2년마다 또 3년마다 어떤 특정 교수님이 들어가실 때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덕 같은 존재여서 그냥 놓치기도 그렇고 안 놓치기도 그래. 이번에는 안 나왔어. 근데 작년에 나왔잖아. 예. 그래서 기출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냥 갈색 책도 근데 갈색 책은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주관식으로 넘어가면서 그 비중이 좀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뭐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기출 중심으로 그냥 발제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외에 이제 뭐 그 있고 시민책 뭐 역사 교실 있고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지우고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척금인데 척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척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냐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제가 요걸 좀 수정을 해서 이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구상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신종사기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 거 있거든요. 요것도 가끔씩 나와. 가끔씩. 뭐 기출 빈도가 제가 직관적으로 볼 때 뭐 5년에 한두 번씩 그 정도? 좀 이렇게 어렵게 낼 때 내는데 요거 뭐 맞히겠다고 요 구성책 다 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기출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역경 볼 때는 요거는 꼭 그냥 필수적으로 보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자, 한국사를 보죠. 예. 한국사는 예전에는 09년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09년 개정교육과정이나 15년 개정교육과정을 이제 보라고 하셨는데, 이제 개정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교과서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다운을 받게 이제 알려드릴 거죠. 비밀번호. 그 22년 개정교과정을 보시면 한국사 같은 거 보시면 어, 이렇게 보면 한국사 1과 한국사 2로 이렇게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예. 그 예전에는 한국사 하나가 이제 한 권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한국사 원본이 좀 그 정근대사가 한 70%고 그 다음에 구한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수가 완전 일제강점기 때부터 현대사까지 이게 그 뭐냐면 근현대에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년 개정교육과정을 보면 이게 정근대사 부분이 별로 없어. 한 단어 딴 있잖아요. 그래서 15년 개정교육과정은 이제 정근대사 부분이 없다 보니까 중학교 역사 부분을 보기도 좀 그 내용이 빈약하니까 그래서 09년 개정교육과정이 전군대 다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걸 보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요번에 나온 거 보니까, 22년 개정교육과정을 보니까 한국사 원이 전근대사 부분이 좀 많이,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정근대사 중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만 보라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공부형 개정 교과서를 보완 없이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요번에 서포트즈 그 뭐냐면 회원들 대해서 강독 강의 때도 요 뭐냐면 한국사 원을 이제 메인으로 해가지고 시민한국사나 이렇게 이제 한통이나 그다음 고조사 이후는 이제 푸생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볼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22년 개정교과서를 보고 약간 이제 정근대사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하면 09년 개정 한국사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년 개정 교과서도 괜찮아요. 예. 그냥 시간 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메인은 이렇게 잡고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통론. 한국사 통론은 이제 정근대사 부분, 근현대사는 볼 필요 없어. 내용이 진짜 부실해. 한국사 통론을 보시면 된다. 어떤 분들은 한 통을 버리고 그냥 공부를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런 거는 좀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지금까지 기출문제 딱 보면 한 통에 많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한 통을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시민한국사가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겠는데, 시민한국사도 제가 지금 강독을 좀 예전에 해봤거든요. 느낀 거 뭐냐면 한 통은 되게 기본에 충실해요. 근데 시민의 국성은 한 통에 있는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약간 보충하고 메꿔준다?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보다 좀 약간 그 시민의 국사는 좀 심화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기본에 충실해야 되잖아. 그래서 시민한국사보다는 한국사 통론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고 있고 시민한국사는 한국 통론에 없는 내용을 좀 보충해 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시민한국사를 발췌독에 집어넣은 거야. 여기는 전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심푸셈인데, 심푸셈이 이제 최근에 보니까 문제 수준이 심푸셈 정도 나올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갖고, 특히 이제 심푸셈 같은 경우에는 조승욱이 같은 게 정치사 보면 굳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저도 작년에 조승욱이 때 이제 그 심푸셈 발췌독을 쭉 했는데, 이게 무슨 정치사라는지 문화사라는지 이게 경제사라는 게 너무 어려워. 어. 인구 수준에서 나올 만한 게 아니야. 요즘에 이제 채점하기 편해서 그냥 이제 뭐냐면 용어 쓰고 하는 거나 서술형도 한두 줄 정도 이렇게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전반적으로 다 볼 필요 없어. 그래서 요번에 제가 강독 강의할 때는 심플쌤은 거의 버리고 이제 가려고요.
진짜 이제 뭐냐 푸세미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갖고 뭐 항약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조광조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은 이제 심푸셈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기로 이제 했어요. 철저하게 시성비 중심으로 이제 좀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짜고도 괜찮을까 한번 보시는 분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15년 개정 교과서는 보충하는 측면에서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 측면에서 보면 22년 개정 교과서는 15년 개정 교과서와 근현대사 부분이 훨씬 달리 있어요. 이게 개정 교육 과정이 계속 바뀔 때마다 교과서 개정이 이제 그 교육 과정이 바뀔 때마다 이게 뭐냐 내용량이 줄어드는 것 같아. 저만 느끼는 게 아니겠죠? 예. 그 외에 이제 뭐 책들이 있는데 뭐 그냥 보세요. 예, 그냥. 예. 근데 여러분들 이제 사회 공부할 때는 이 사회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 내시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심부세미는 사료 있죠. 내용은 다 버려도 되는데 사료는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사료 파악이 안 되면 이게 답을 쓸 수 없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사료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번에 나온 그 또 특징이 보면 약간 이제 한문사료 부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엔 해마다 두 문제씩 나왔잖아. 근데 요번에 한 문제 만적 관련된 사료죠. 그래서 뭐 쉽게 풀 수 있는 고조사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도 뭐냐 짤막하고 예전에 뭐 중국사 자료 어려운 문제들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앞으로 사료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점점 빠지고 한문 사료가 이제 없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 그러니까 한문 사료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일반 사료가 아니라 예. 그래서 한문 사료가 점점 없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신 분도 있는데 학답을 못 해요. 왜냐면 출제해진 성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다음 그 들어가는 교수님이 이제 한문사료 내야지 왜 안 내고 그래 하면서 또 낼 수 있어. 그 몰라 그거는. 그래서 2, 3년 동안 계속 이게 한 문제 나온다고 하고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하면 학답을 드리겠는데 이번 연도에 안 나왔다고 딱 한 문제 나오고 쉬운 사고 나왔다 해서 내년에 그럴 것이다.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한문사료도 열심히 공부를 해두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 세계사를 보죠. 세계사의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요. 되게 서양사, 동양사, 많이 동양사의 중국사죠. 되게 서양사, 중국사 위주로 나오고 일본사는 이제 근현대사 관련돼 갖고 한중에 관련된 것들이 주로 나오고 정근대사 부분은 아니 예전에 좀 나갔는데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개정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학생들이 이제 뭐냐면 학생 양이 늘어나잖아요. 일본 사람 기타가 많이 늘어나니까 많이 빠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교수님도 되게 이제 그쪽 교수보다는 이제 서양사나 중국사 교수이기 때문에 자기 잘 모르는 부분은 잘 안 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사는 지금 안 나왔어. 한 문제도 안 나왔어. 그럼 옆에 꽃사귀기도 나왔는데 안 나왔고 기타사는 아예 이제 안 나왔죠 또. 기타사는 뭐 2, 3년에 한 번씩 나오고 그래. 그래서 공부를 해두실 때 서양사나 동양사, 중국사죠. 중국사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고 요 정도는 그냥 교과서 수준만 봐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더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냐? 그냥 버려야지 어떡하겠어요. 남들 못 맞추면 그냥 버리면 돼요. 어차피 이런 것들은 이제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에 충실하시면 될 것 같고 서양사부터 이제 볼게요. 서양사는 이제 뭐 교과서도 보시면 되는데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현대사 부분 있죠. 요번에 브렌트 우드 체제 같은 것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현대사 같은 부분들은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로 이제 여러분들 게 서계는 필독서죠. 일단 요걸 기본과고 베이스 봐야 돼. 요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사료도 나올 때 또 이제 있는 게 뭐냐면 사료도 보는 그 서양사가 있어. 사료 있는 서양사인가요? 예. 읽는 서양사인가? 사료 보는 서양사인가?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걸 이제 보셔라. 그래갖고 사료 읽는 서양사. 읽는 서양사 맞을고요. 이게 1권부터 해서 5권인데
지금 상권이 안 나왔죠. 지금 근세 부분이 안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요번에 이제 이런 그 사료 있는 서양사에서 좀 약간 많이 내더라고요. 심지어는 사료뿐만 아니라 내용도 좀 내고 그래요. 여기에서.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 되게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기출을 이제 중심으로 보시고 특히 이제 4권하고 5권 요거 보면 이제 요번에 서양 현대사 들어가신 근현대사 들어가신 교수님들이 요게도 좀 약간 빠져나가고 이제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최근에 부각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서양사 총론 부분도 좀 발제도 가실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오해나 뭐 이번 연도 보면 서양사 총론에 있는 예문이나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서양사 총론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외에도 이제 서양사 강좌 부분이 예전에는 몇 문제 좀 나왔는데 최근에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요걸 가감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혹시 모르니까 그냥 여기다 그 발제 도구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현대사 부분은 22년 개정교과서 이 부분들 보고 시사점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시사 문제도 나오죠. 그 다음에 서계를 기본으로 하고 서양사 총론, 사회 있는 서양사 요 정도만 읽어보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브렌트 우드 체제 같은 것들 이제 보면 역사도 탐구한 현대 세계인가? 새롭게 이제 등장했잖아요. 요걸 염두에 두고 이제 낸 것 같긴 한데 제가 교과서를 지금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3월 달에 그 관련된 내용들 교과서 파일 올라오면 제가 이제 다운받아봐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갖고 또 강의 시간 때 얘기해드리고 그럴게요. 자, 그냥 동양사, 중국사죠? 중국사는 딱 나오죠? 이미 이제 요게 두 개, 아, 구dun계도 있는데 뭐 신동계도 하죠. 신동계와 한이중, 요것만 보시면 되고 여기에다 이제 좀 추가해 보는 게 뭐냐면 사료도 보는 아시아사가 있어요. 요번에 개정판이 나왔죠. 개정판.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로보는 아시아사를 예전에 강도 강의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새롭게 이제 요번 연도에도 또, 새로운 개정판에 따라서 사회로보는 아시아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좀 이제, 볼 게 뭐 강자 중국사, 중국 근현대 삼천리, 그 다음에 아틀란스 중국사, 가끔씩 나오는 중국 사학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동아시아사라는 교과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아시아사도 약간 몇 문제 나왔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진로 선택 과목으로 동아시아 역사 기행이 있어. 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요때 동아시아사는 이제 동남아시아까지 이제 포함된 개념이야. 예전에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만 해당했잖아요. 요거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근데 이제 앞으로 추세를 봐야죠. 제가 이제 앞에 얘기했지만 저는 예언가가 아니에요. 예측을 하는 사람이에요. 좀 전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 거지, 뭐 없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신청 받아갖고 예언을 하는 게 아니다.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데이터가 있어야 돼. 데이터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예전에 좀 이제 여기 그 참고도서 중에 잠깐 여기 보면 근대주의학과 동아시아 영토 침략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두껍게 두 권 냈는데 이게 해마다 나왔어요. 최근에 3, 4년 동안 그런 관련된 이제 사료 조약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요걸 요번에도 이제 한번 관련돼서 모의고사를 냈거든요. 좀 문제가 어렵죠. 근데 올해는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 관련된 교수님들이 안 들어오고 다른 교수님이 들어가고 이제 내신 것 같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예전에 들어갔던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또 올해 들어올지 아니 내년에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시간 되실 때 공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하여튼 뭐 요거는 하고 자, 그다음 일본서 뭐 기타사는 그냥 교과서 수준으로만 배우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민필도서 아까 전에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 선정했냐. 잠깐 이제 얘기를 하면 일단 최근 5, 6년도에 기출빈도가 높은 서적들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예전에도 이제 그 기출빈도가 낮거나 예전에는 잘 나왔는데 안 나온 책도 있어요. 서양사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제껴뒀다. 첫 걸음 같은 것들은. 그 다음에 내용 포괄성이 좀 높은 서적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거. 연대기 쪽으로 쭉 내용이 좀 충실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정했다. 예,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 시성비. 이게 제일 중요해. 시성비라는 말은 제가 만졌는가? 예전에 이제 어떤 유튜브 보니까 시성비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생각이 좀 같은 것 같아. 자, 하여튼 시간 대비 효과, 가성비란 말 있죠. 이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잖아요. 시간 대비 효과야. 예. 왜냐하면 인구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역사를 100%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용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요한 거를 인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디 듣보잡 같은 그런 것들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건 버려야 돼. 어차피 이런 문제는 번번력 없어. 번번력에 있는 문제 중에 최대한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성비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있는데 최근에 이제 경제 유튜브 보니까 제가 좀 경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유튜브를 좀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 설날 때죠. 딥시크를 만들었죠. 조그만 뭐냐면 스타트업 기업이 이게 딥시크라는 AI를 만든 거야. 근데 예전에 이제 챗 GPT가 있었잖아. 어, 이거보다 성능이 비슷하건 약간 더 높아.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챗 GPT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높은 사양의 그런 GPU와 HBM과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집어넣어가지고 만드는데 여기는 적은 성능의 그런 뭐냐 GPU와 그다음에 뭐냐 적은 인력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뭐 좀 삼천포로 빠진 얘기 같지만 좀 약간 비유를 들자면 저기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이게 고승률의 GPU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도서관에 예를 들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수집을 해. 음. 그러다 보니까 용량도 커야 되고 성능도 줘야 되고 HBM도 되게 좋은 걸 써야겠죠. 뭐 10단, 12단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투입한 인력도 많고. 근데 뭐냐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적은 인력 가지고 사양의 GPU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대중 수출용으로 만든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저사양의 그런 GPU를 쓰는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책들 예를 들어 도서관의 책들을 다 수집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질문을 하면 딱딱 도서관의 책을 가져와서 읽어주는 알려주는 그런 방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는 그 GPU보다는 그 질문제 밖에 딱딱 책을 찾아가지고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뭐냐면 딥시크가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예. 저사양의 저울대 그다음에 이 적은 인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뭐냐면 챗 GPT가를 능가하는 그런 성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임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딥시크 같은 자세라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뭐냐면 챗 GPT 같이 모든 걸 다 하는 것보다는 뭐냐면 그런 인구에 나오는 것에 딱 맞춰서 맞춤형 뭐냐면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딥시크처럼 시성비, 가성비라고 이제 하죠. 가성비 같은 시성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적은 시간에 물론 적은 시간에도 일정한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 하루에 1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학교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했지만 적은 시간에 그러니까 상대적 여기보다는 적은 시간에 뭐냐면 많은 성과를 오기 위해서는 이런 딥시크 같은 어떤 가성비 있는 여기에서 이제 인구에서 시성비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에 입각해서 이제 냈다는 거. 그다음에 현재 교육과정 교과서 이런 기준에서 제가 임용 필독서를 이제 한번 선정 기준을 만들어봤습니다. 예, 자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임용 합격 기대 팁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20년 동안 인고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도 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카페를 만든 게 2002년도였어요. 예. 그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5월달 정도에 만들었어요. 예. 5월달에 만들었는데 지금이야 이제 카페가
퍼져서 외연이 확장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정교과적 카페가 됐지만 그 당시에 역사과에서 출발했거든요. 처음 만들 때는. 음.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제가 이제 인고 강의하면서 이렇게 이제 교재 만들고 그래서 개인 카페에서 출발했다가 카페가 확장된 거야. 그래서 원래 그 역사 부분은 제 카페 제 강의와 교재를 홍보할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 카페예요. 처음 만들 때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북소년이라는 제 그 당시 이제 카페 닉네임이 있었는데 그 카페 닉네임을 갖다 붙이면 제 카페에다가 어, 지금은 이제 뭐냐 다른 교과까지 다 포함해서 일종의 공공재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20년 동안 강의하고 교재를 만들면서 좀 느끼는 어떤 노하우가 있죠. 예. 이걸 바탕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좀 얘기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물론 이제 요거 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제 주관적인 그 어떤 뭐냐면 기준에서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해서 주관적 기준에서 얘기를 적어 놓은 거니까 참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앞에서 이제 보면 시성미 있는 댓글 해라. 그래서 딥시크처럼 공부를 해라. 챗GPT가 아니라.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공부하는 것보다는 인구에 나온 것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아, 그래서 보통 이제 기출문제 나올 때 뭔가 이상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버리세요. 그거 공부해봤자 소용없어.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교과서 기본서에 있는 걸 충실하면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임용 공부의 목적은 합격이지 뭐 역사의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시상비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합격을 많이 하는 그 합격은 많이 아는 사람보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람. 앞에도 말한 것처럼 챗 GPT가 아니라 딥시크에 따라서 공부해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기출을 상당히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기출은 임용 공부에 지친 서야. 그래서 여기 앞에서 얘기해서 이제 버려야 할 문제도 있죠. 그렇지만 일단 이들은 기출에 나왔으면 버리지 말아야 할 문제가 된 거야. 왜냐면 요거는 이제 뭐냐면 70% 포함된 거죠. 예전에는 그냥 버려야 했지만 일단 기출에 나오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죠. 버려 한 것은 이제 그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좀 물 좀 먹고 왔어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좀 쉬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동영상 강의 찍으니까 이게 금방 막히네. 이게 진짜.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기출에서 일단 나온 거는 버리는 문제도 이제 기출에 일단 나오는 건 공부를 해주셔야 돼. 그렇지만 미리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이제 불안감에 뭐냐면 쓸데없는 것까지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하여튼 이 기출이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이제 기출 분석지를 만들었어요. 네, 유명하죠? 네,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이제 보시는 것 같다고. 야, 북수형 기출 문제 분석집을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2편, 3편, 핵심 속속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제 이렇게 기출 분석한 것을 이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면 공부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들 보시면 딱 느끼겠지만 다 기출 문제를 이제 뭐냐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뭐냐면 이렇게 편집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뭐 분석을 하고 오는데 물론 이제 학원 강의도 있겠지만 부족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냐면 역사과만은 잘 돼 있어요. 기출 분석집만은. 그런 기출 분석집은 다른 교과에 없어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임용시험은 종교가 아니다. 어, 그래서 임용시험을 이게 역사 같은 게 사실이 중요한데 어떤 이제 기출이나 이런 것들은 안 보고 어떤 특정 인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 사람을 믿고 어떤 특정 학원 강사를 믿고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특정 그 학원 강사의 말과 교재를 달달 믿고 이걸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홍위병들이 들고 있는 못했던 어록처럼 이렇게 달달 외우시면서 그 외에 내용이 있으면 왜냐면 이거는 그 임용하고 피트가 안 맞는다. 볼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학단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안 돼요, 진짜.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기출인데 그 뭐 교재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학원 강의 교재도 기출을 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거기 플러스 알파에 학원 교사들이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 내용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봤으면 좋겠다 생각은. 근데 이런 것들이 시험문에 나오냐?
안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원 강사들 중에 답이 틀린 게 있어요, 예상 답안을. 어 그 인제 예상 답안을 이제 뭐냐면 좀 고쳐셔야 되는데 자기 가오가 좀 떨어질까 생각해 가지고 끝까지 우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예상 답안이 맞다고 치고. 거기에 인제 홍위병들, 추종자들이죠. 이걸 모태통 언어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무비판 쪽으로 인제 받아들이신 분도 있는데 문제는 그냥 그분들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른 건 상관없어요. 뭐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으라고 하세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저를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요. 저는 팩트 체크를 해 가지고 큰 걸 가지고 인제 얘기를 했으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학원 강사가 제시한 답안과 그다음에 인제 이런 편파적인 논문 자료 가지고 공격을 하시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그 임용 시험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 된다. 그냥 강의를 들어도 뭐 이거 제 강의뿐만 아니라 학원 강사분 강의도 그냥 '아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참조를 하셔야지 그걸 100% 믿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참조를 하시면 공부를 하는 거고 어차피 뭐냐면 떨어지는 거냐 붙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제 공부를 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누가 옆에서 어떻게 어떤 그 강의를 했다고 해서 그거 들었다고 해서 그게 뭐냐면 100% 뭐냐면 합격을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다음 복잡한 분석과 비판보다는 단순 이해와 암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인제 있고 왜냐면 인고 같은 경우에는 요 암기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고질적인 인제 그 역사의 문제점이죠. 원래 역사는 암기감이 아닌데. 어 근데 우리나라 그 수능 시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인고라든지 공무원 교재라든지 보세요 시험 보면 다 이제 암기를 해야 돼. 이해라는 것도 그 암기를 할 만큼의 피상적 이해만 하면 돼요. 깊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떨어지는 시험이야. 우리나라 그 한국 그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인제 그렇죠. 그래서 얘 머리가 좀 약간 단순한 분들이 많아 학원 강사분. 특히 공무원 강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죠? 어 그 유명한 일타 강사 분들 중에 다 그렇게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강사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강사분 딱 하는데 '저분이 왜 일타 강사가 됐을까?' 공무원 강사 일타 있죠? 왜 저렇게 무식하고 이제 마구 진짜 욕짓거리 하는 그 강사가 어떻게 일타 강사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 암기를 잘해 뭐냐면 암기 그 공무원 수강생들에게 암기를 잘 시켰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암기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또 정신 상태 멘탈 관리도 하셔야 되겠죠.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보통 이게 요게 충자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뭐 국가나 임금에 충성을 하라는 그런 말로 이제 지금 쓰고 있지만 원래 충이라는 거는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지 불안감을 없앨 수 있어. 그래서 불안감을 계속 갖고 있으면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응. 이거 봐야 되는데 혹시 이거 안 보면 안 될까? 이 논문 봐야 되는데. 그 논문 본단 말이야. 기본은 다 버리고. 그러면 그러면 안 돼. 진짜 이거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임용에서 떨어진 거는 그런 앞에서 시성비가 떨어진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가 아니라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정확히 못 써서 떨어지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라. 그리고 이제 요거와 연결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틀리라고 낸 문제는 그냥 틀려 주세요. 그 틀리라고 낸 문제 버닝게슈타인 뭐 그런 문제 맞춘다고 해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문제에 꽂혀 가지고 그 당시 인제 기본서나 기출 주제 무시하고 잘 나오지 않는 심화서에 집중하면 장수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도 인제 보면 계속 되게 심화된 내용은 많이 알아요. 근데 맨날 시험에 떨어져. 왜 그러겠어요? 기본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아니면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한문 공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 한문 사료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게 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사료 출처를 보면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뭐 일성록이라든지 그런 사료들이 좀 간간이 나오거든요. 어떨 때는 중국의 어떤 듣보잡 같은 사료도 있죠. 수서, 당서 이런 것들이 나와. 근데 이런 사료들은
솔직히 그 한문을 전공하신 분들도 그 오픈 펴놓고 공부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1, 2년 가지고 그냥 짤막하게 공부해갖고 도저히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가관이 포기하시고 사료 전체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기출 사료나 뿔삼 사료 익히고 나서 한글 사료 있죠? 그리고 그걸 익히고 나서 그 속에 이제 대충 보고 문제 단서를 잡아서 풀어내는 방법이 훨씬 더 시성미 있는 공부 방법이다. 예. 왜냐하면 한문 사료 공부한다고 해서 사서오경 다 공부하고 한문의 기초까지 다 공부를 하면 다른 걸 못 하잖아.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해. 그 문제의 단서와 조건을 파악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푼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 딱 직관적으로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왔잖아요. 직관적으로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키워드가. 그럼 그 키워드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답을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어. 문제 보니까 요거 북경적 아니야? 그래서 북경적을 그냥 쓰신 분도 있어. 쿨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거죠. 왜냐면 거기 잘 읽어봐야 돼. 사료에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발문 내용들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사료에 단서도 있어요. 단서도 있고 그 다음에 발문의 조건문도 있어요. 이 조건문과 단서를 가지고 뭐냐면 쓰셔야지 자기가 생각한 그 어떤 특정 그 단어들 있죠. 용어 이런 것들 내용들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직관적으로 선입견에 답을 쓰시면 틀린다라는 거죠. 틀릴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를 꼬박꼬박 읽고 그 단서와 조건을 보고 문제를 추론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어려운 문제 나와버리면 틀릴 수밖에 없어. 예. 잠깐만요. 이게 왜 그러냐? 잠깐만요. 예,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떠가지고 다시 이걸 좀 조정하려고 잠깐 중단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출제자 의도를 상당히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그리고 의도를 알려고 단서와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단서는 문제 예문에 있는 거고 조건은 그 발문에 있는 건데 단서 조건을 모두 다 파악해둬도 모르는 문제는 그냥 가감히 버려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음 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도 얘기했지만 요번에 시험 문제가 쉬웠잖아. 작년에 쉬웠기 때문에 올해도 쉬울 거라 생각 버려야 되는 거야. 어, 올해도 쉬울 수도 있어요. 그냥 또 어려울 수도 있어. 왜냐면 출제자 성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모든 유형의 그 어떤 문제를 대비하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 공부 방법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강의를 듣지 않고, 그러니까 학원 강의라든지 제 강의 안 듣고 그냥 독학을 지금 했어요. 예. 앞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 강의에 매몰돼가지고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좀 멀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돼. 어떤 강의 듣고. 이건 참고용이고, 그리고 강의 안 듣고 그냥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많고, 또 합격하시는 분도 많아요. 예. 그 부분들이 진정한 가성비 공부죠. 시성비고, 갓성비 공부를 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강의를 배제한 채 독학을 기준으로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일단은 공부할 때 뭔가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기본서 다독이 필요해.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나 지도서 읽고 기본 개론서를 읽고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열심히 하셔야 된다. 끈기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있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 지도서, 기본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암기하기 위해서 제가 진단평가라든지 형성평가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과서 문장이나 기본서를 따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입형 문제에 대비하거나 간단 서술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읽고 나서 뭐냐면 풀어볼 수도 있고 점검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면서 그냥 요거 같이 펴놓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써가면서 암기를 할 수 있죠. 그냥 달달 암기하는 것보다는 문제 형식으로 이렇게 암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자, 어느 정도 기본이 됐어.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을 해야 돼. 기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방향타야. 아, 그래서 요 기출은 임용공부의 지침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92년부터 이게 이제 임용 시험이 시작했어요. 예전까지는 이제 임용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92년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임용이 2025년인가요? 네, 쭉 지속이 되는데 도당 임용에 나오는 기출의 베이스가 쭉쭉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공부를 해 두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때 제가 기출문제 분석 편을 만들었죠. 뭐 2편이라든지 3편, 4편, 근거편이에요. 그 다음에 뭐 9편.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는 없지만 핵심 속성, 문제하고 답안이 같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앞에 1단계와 2단계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내용을 조직을 해야 돼. 왜냐 이제 역겨운 내용 조직이 있잖아. 내용 조직에서 이제 중요성의 원리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시성비 이런 것들 고려해서 이 내용을 조직했는데 내용 조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여기 서브노트를 작성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존 자료, 카페 가보시면 자료가 날렸죠.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합격자분들이 올렸던 서브노트도 있고 그런 것들 이제 자료 편집해 갖고 있고 요거조차도 하기 싫다. 진짜 시성비를 추구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본 게 기본서 줄치기야. 읽다가 기본서나 교과서에 있는 것들 중요한 부분을 뭐냐 줄을 잘 성간표현을.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그것만 달달 배우시면 될 것 같아. 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임용 공부할 때는 서브노트 작성 안 했어요. 시간 낭비야. 그래서 제 기준에는 안 했고 기존 자료 편집 그래서 이제 스터디 때 이제 그 뭐냐면 그 당시 그 같이 이제 그 했던 그 여자분들이 되게 서브노트를 되게 작성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구하다가 그냥 편집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뭐냐 암기를 했거든요. 예.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방송해. 두 번째 방법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성향에 따라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내용 조직했으면 뭐야? 안개 들어가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우리나라의 어떤 시험은 인고 시험이든 수능 시험이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이든 한국사 능력 검증이든 한국사 관련된 뭐 역사 관련된 건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해는 암기가 하고 나서 이해는 그걸 이해할 수 정도만 피상적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있고 암기했으면 이제 실전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전 문제 만들어서 풀어보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자기가 만들어서 풀 수도 있고 스터디를 해가지고 문제풀이 스터디 해가지고 할 수 있고 기존의 뭐 모의고사 문제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의 통한 뭐냐면 편의를 이제 봐주기 위해서 제가 따로 이제 북sun의 모의고사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북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역사적인 연원이 되게 커요. 역사과니까. 그래서 09년부터 이제 조금씩 만들었어. 객관식 시험부터 해갖고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게 14년부터예요. 그래서 14년부터 해갖고 처음에는 8회 정도 하다가 12회, 14회 그래갖고 점점 늘어났죠. 그래서 데이터만 해도 문제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총괄 평가로 해가지고 또 따로 제가 평가로 이제 묶어가지고 주제별로 시대별로 묶어갖고 이렇게 책을 만들었죠. 그래서 카페 가보시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도 시즌 1 모의고사, 시즌 2 모의고사 해가지고 시즌 1 모의고사는 종류의 총괄평가, 그러니까 예전 모의고사를 다시 랜덤으로 돌려갖고 이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시즌 2는 새로운 문제들을 만드는 식으로 해갖고 총 뭐냐면 60회가 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일주일마다 계속 제가 이제 시즌 1 모의고사나 12월 달부터 10월 달부터는 시즌 2 모의고사를 올릴 텐데 그걸 매주마다 또는 이렇게 풀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전 모의고사도 있으니까 그냥 일주일마다 학습지 푼다는 심정으로 실전에 대비한다는 심정으로 푸시면 되고 너무 점수에 상관없이 푸세요. 그냥 그거 점수하고 상관관계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들어가서 문제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 뭐냐면 출제진에서 문제를 내는 거잖아요. 교수님들이. 근데 이렇게 해서 뭐 그때 이제 푸는 방법을 익힌다. 실전에 대비한다. 해가지고 푸시면 될 것 같고 많이 풀어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능력이 생기겠죠. 실제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다음에 임용시험을 볼 때 이 문제 요령 앞에서 좀 언급했겠는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단서와 조건을
파악한다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침착해서 문제를 풀고 다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딱 문제를 보고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 있죠. 요건 이제 잘 공부했던 이제 기반으로 해갖고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도 있죠. 용어도 있죠. 이런 거 좀 버리세요. 일단은 지문을 정확히 읽고 예문을 정확히 읽고 거기에서 추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연업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연업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단서나 선입견의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죠? 단서 그다음에 그 단서 사료량 그 단서와 그다음 발매 조건을 보면서 기납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문제를 뭐냐면 정확히 쓸 수 있는 문제 답안을 정확히 단 조건이 그 기본적인 어떤 태도거든요. 자, 그리고 침착해서 문제 풀기. 불안하면 안 되죠.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문항의 점수를 파악하고 문항과 점수 파악하고 답안 수정하지 않기. 야, 그래서 어떤 게 2점짜리 문항인지 그 4개를 물어보는데 3개를 쓰신 분이 있어요. 그럼 1점 날라가는 거죠. 예.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답안 수정하지 않기. 제가 이걸 저도 이제 네 번을 시험 봤어요. 임용 시험을. 느낀 게 보면 네 번 시험 보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원래 있는 답안이 맞출 그 답안이 확률이 많아. 80%가 맞더라고. 예. 딱 이게 실수도 이렇게 수준 많아지기 어려운데 8, 90%가 맞아. 물론 이렇게 답안을 수정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맞춘 것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원래 썼던 답안들이 많아. 근데 맞거든요. 근데 불안하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한 번 또 보고 한 번 또 보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제 완전히 이게 원래 문제의 의도와 문제자의 의도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틀린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답안 수정하지 않고 놔두세요. 물론 답안 수정해서 맞춘 확률도 있겠지만 답안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놔둘 경우에 맞출 확률이 더 높아요. 예, 확률 계산을 하시면 공부할 것 같아. 100점을 그 뭐냐면 맞으시면 아니잖아요. 맞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높은 쪽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더 높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부방법 순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요거 말고 그냥 여러분들 수준에 따라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참고만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잠깐 이제 좀 홍보 좀 할 게 있는데 12기 북소년 서포트즈 안내 관련된 내용을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제 있긴 있는데 일단은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지금 그 카페에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원래는 이제 강의를 직강만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인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2010년도인가요? 2009년도에 인강으로 바뀌면서 직강생들이 많이 준 거야. 그러다 보니 듣는 사람이 없어졌어. 한두 명밖에 안 듣고.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뭐 한번 직강할 때마다 5, 60명이 왔는데 이제 한두 명이 오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강의 수강생도 없으면 제가 이게 수강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된 게 서포트즈야. 그래서 제 강의를 일정 조건에 듣는 뭐냐면 분들을 대상으로 뭐 형성평가인지 암기평 그 형성평가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주고 그냥 여러 가지 자료도 제공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직강이라도 아니 예전에는 이제 대면 강의였죠. 대면 강의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비대면으로 해서 중강의를 할 때마다 중강의로 이제 옮겨가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또 되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 서포트 회원들은 이제 조건이 뭐냐 하면 한 달 기준으로 총 3점을 드시면 돼요. 3점 획득하면 되는데 쌍방 영항을 들 땐 1점, 수강 인증할 땐 0.5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뭐 중간에 그 달에 뭐 쉬는 날이 많다. 그러면 기본 점수가 2점 정도 이제 해도 이렇게 낮춰가지고 참여하시면 된다. 그래서 모든 강의를 다 쌍방을 듣는 필요 없고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이렇게 강의를 드시면 되고 단 조건이 3점을 이제 3점이나 2점을 이렇게 이제 얻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강의를 그 서포트즈 회원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서포트 회원들은 단체 카톡방에 이제 참여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신청하시면 그 댓글로 비밀 댓글로 이제 신청하시면 거기에 이제 카톡방 그 링크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실명 가입해 갖고 활동하시면 되는데 한 달에 이제 뭐냐면 딱 그 2.3점을 이제 맞추시면 획득하시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거죠. 그리고 9월달 서포트가 끝나면 총 점수 기준으로 뭐 약소 하나만 일종의 장학금 드려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출석 점수가 높으면 준다는 거예요. 1등부터 한 5등까지. 그리고 서포트 회원 안에서도 등급이 있어. 등급이. 그래서 예비회원, 준회원, 정회원이 있거든요. 그 예비회원은 신청해서 단체 카톡방에 가입을 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정보하고 뭐 음성 파일, 기본서나 교과서 음성 파일 같은 걸 공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준회원은 이제 3점 이상 획득하신 분들은 이제 그 카페에 보면 서포트즈 회원들을 위해서 만든 방이 있어요. 이건 서포트 카페라고 있는데, 이건 없앴고, 이제 요즘에는 그 따로 게시판을 만들었거든요. 등업이 돼서 서포트 등급으로 등업돼가지고 거기에 형성평가, 총괄평가를 답안을 받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점 이상을 획득하신 분들에게 임용에 필요한 기본서나 교과서 관련된 자료를 제공을 해드린다. 네,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자료를 제시했더니 그 자료만 받고 그냥 먹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제가 수십 년 동안 했잖아요. 10년 넘게 지금 10일이니까 10년 넘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의 상처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하니까 저도 이제 진화를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점수대로 이렇게 차별적으로 자료를 해주는 방법으로 서포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또 서포트 OT 때 이걸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예.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간 안 되셔서 뭐 서포트 회원이 못 되겠다 해도 강의는 제가 이제 계속 올릴 거예요. 제가 강의실에 전체 공지에도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냥 또 아무도 몰라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예. 아무도 몰라. 예. 어, 유튜브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제 강의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구독 신청을 하시면 실시간 올라온 강의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게시판에도 올리고 강의 그 유튜브에도 올리고 유튜브에 올린 걸 그대로 게시판에 이제 옮기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예. 그리고 강의는 다 무료예요. 저는 현직 교사기 때문에 돈을 받고 이제 뭐냐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럼 다시 넘어가서 자, 여기 뭐 기출문제 분석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 하기 전에 인증번호 이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는 80번이에요. 80번. 예, 인증번호는 80번입니다. 그래서 요걸 적으시면 되고 그 외 두 번째 인증번호 이제 다음 그 파트 강의에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 이 두 개를 어머니 밑에다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80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 분석 방법은 이제 쭉 이렇게 있는데 앞에 했던 말들하고 이제 겹쳐요. 예. 그래서 하실 때 어떤 이제 특정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 어, 지통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출제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출처 근거, 예. 그래서 출제 근거를 해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기출 분석의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누구의 답안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 그 사람이 제시한 답안과 분석 내용이 최대한 역사 사실과 그 출처의 바탕이 되는 거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출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 다수결의 위기를 결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 역사는 정치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예전에도 그 무슨 그 있죠? 디모시기 카페 있죠? 디모시가 무슨 사이트 있죠? 예. 그 갤러리 사이트인가 뭐 디모시 갤러리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가지고 사이트에 가가지고 자기 말이 맞고 제 말이 틀렸다는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면 좋아. 근데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저를 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제가 무슨 의견을 들은 얘기한 건데 왜 이렇게 욕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요. 그래 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가서 떼창을 하는 거죠. 떼법 논리라는 거 있죠. 그걸 가서 정치적으로 막 논리를 내세우고 정치를 풀려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자기 답안이 우기면 이게 답안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신 분인데
아니에요. 어, 그 다수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라고 했죠? 예, 여기 보면 그런 출제 근거와 역사적 팩트가 중요한 거지. 몰려서 우긴다고 해서 이 답안이 되는 건 아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말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 사람이 출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시한 답안이 참조자가 아니고 역사적 그 사실과 맞지 않으면 어 그다음에 출제 근거 출제 근거가 출제 근거죠. 쓸 때 제가 계속 오타가 나오네. 출처나 출제 근거가 없으면 폐기되는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유명한 강사는지 심지어 제 그 답안도 그 뭐 역사 사실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제 뭐냐면 그 근거 나오면 그거보다 더 확실한 근거 나오면 그게 답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열린 자세로 뭐냐면 기출문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냐면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 중요한 목적은 단순 오답 여부를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맞추냐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수적인 거야. 어, 그걸 이제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넘어서 기출 주제를 찾아서 그 부분을 선택 집중해서 이들 봤던 인공부한 내용을 조직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 갖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 요 문제 정답이 뭐냐? 오답이 뭐냐? 이걸 시비를 가진 게 아니라, 이게 이 주변에 있는 내용도 있죠. 같은 주제들 내용을 뭐냐면 공부하시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걸 내용 조직 방법을 하는 건데, 약간 이 뭐하고 보냐면, 비슷하냐면, 역교본에 분야사 있죠. 분야사 한다. 시대사. 분절법 있죠. 분절법이란 시대사하고 좀 비슷해. 여기를 하면서도 요 주변에 있는 걸 다 같이 보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최대한 명확한 출제 근거를 찾아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요 주제들을 이제 뭐냐면 내용을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해서 대충 이렇게 했고 말했고요. 자세한 내용 저 밑에다 적어놨으니까 여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그 북수형 기출 문제, 북수형 기출 교재 있죠. 예, 북수형 교재에 관련된 홍보 동영상을 좀 또 하겠습니다. 예.